영장 다시 칠까 말까? 영수회담 신경전 그 뒷이야기까지 오늘 첫 번째 이야기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영장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 이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증거인멸 우려를 사법부가 인정하면서도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검찰 내부의 반발이 굉장히 거셌다고 합니다. 검찰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강 수사를 거친 검찰, 불구속 기소할 건지 첫 번째 선택지죠. 검사 사칭 관련한 위증교사 의혹 먼저 분리해서 기소할 건지, 확실한 건부터 기소할 건지, 혐의 일부를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인지, 쌍방울 불법 후원금 의혹,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등등 남은 의혹은 많다. 검찰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불구속 기소할 거냐, 영장을 다시 칠 거냐. 검찰의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아직 정해진 건 없다. 상황을 종합 검토 후 향후 방향을 정할 것이다 라고 검찰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취재를 해보니 검찰 내부에서 원칙대로 영장 다시 칩시다 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야당 대표가 아니라면 일반 형사 혐의건이라면 이거 다시 영장 재청구해야 합니다 라는 검찰 내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반면 신중론도 있다고 합니다. 한번 기각됐는데 부담이 크다. 불구속 기소합시다 라는 목소리도 있다는 겁니다.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네. 일반적인 형사 혐의건이라면 이 건은 영장을 재청구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불구속 기소하는 게 맞습니까? 한번 기각됐는데. 아니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 아니면 당연히 재청구하겠죠. 당연히 재청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영장 기각 사유에 그냥 증거인멸, 도주 염려가 없다 이렇게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혀버리면 사실은 영장을 거의 재청구하잖아요. 네. 그런데 범죄의 소명, 다툼의 여지가 없다 이 얘기 자체는 사실은 수사에 있어서 부족한 면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직접적 관련성을 의심해 볼 수는 있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으로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 다툼의 여지가 있고 소명이 덜 됐다는 거야? 그럼 이제 추가 수사하죠. 보강해서 그렇죠. 직접 증거 하나 덧붙여서. 그래서 이제 수사를 해서 증거를 더 확보해서 딱 청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증거가 명확하면 영장이 거의 발부가 돼요. 그래서 특히 영장 기각 사유에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랄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 하면 검찰은 거의 추가 수사를 합니다. 특히나 이번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사법부도 상당수 인정된다라는 식의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아깝다. 다시 영장 재청구할 만하다 이겁니까? 그래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일단 영장 재청구. 근데 영장 재청구는 제가 볼 때는 원칙적으로는 재청구하는 게 맞지만 굉장히 만약에 또 한 번 영장을 재청구하면 또 국회에서 체포 동의, 부동의 이게 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체포 동의가 가결된다 하더라도 또 영장 심사 받아야 하는데 만약에 기각되는 경우 지금 야당에서는 계속적으로 기우제식 수사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굉장히 후폭풍이 있어요. 그래서 검찰이 이제 그 부분을 고민할 거고. 검찰이 현실적인 부분도 고민이 될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영장 청구 자체가 단순히 사법 처리가 아니고 이제 정치와 이게 연관돼 있잖아요. 그럼 정치적인 부분도 검찰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분리 기소하는 거예요. 지금 법원에서 일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수사를 하는데 수사가 1주, 2주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달도 다 갈 수 있거든요. 그럼 또 민주당으로부터 비판받을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문구작거리면서 가지고 있느냐. 정치 의도가 있다. 그럼 빨리 기소를 해야 하는데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수사를 더 보강한 다음에 기소해야 하는데 정치에 부담이 있다고 해서 빨리 기소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절충적으로 일단 유증 부분은 법원에서 인정이 된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유증만 기소하고요. 나머지 백현동하고 대북송금은 좀 더 수사를 해서 이제 기소하는 방법. 또 한 가지 경우 수는 이렇게 경우의 수가 많아요? 아니 검찰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증은 빨리 기소를 해요. 그리고 백현동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했잖아요.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수사를 하고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에서 이첩받은 거거든요. 네.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을 보내요. 왜냐하면 수사팀이 수원에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보강이 된 다음에 이제 기소하는 방법. 여러 가지 경우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는 두 가지군요. 영장을 다시 칠지 말지 그렇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분리기소할지 말지는 세부적인 변수. 큰 가지로 보면 불구속 기소하느냐, 영장을 재청구하느냐. 예. 그런데 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정리하면 검사 출신 김광삼 변호사가 보기엔 원칙대로 하자면 이거는 재청구해야 할 사안인데 현실적인 고민도 될 것이다. 라고 한 줄로 요약할 수 있겠군요. 네. 현실적인 부분을 고민한다. 원칙은 재청구하는 게 맞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야 두 분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정화 의원님. 네. 뭐 검찰이 그 현실 정치까지 고민을 해야 할까 싶은데 원칙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게 국회에서 넘어와야 되는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가 있잖아요. 그건 국회 몫이죠. 국회 몫이긴 한데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영장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에 민주당이 보여준 모습, 네네. 이후에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민주당이 보여준 모습 이를 보면 그 소위 말하는 일부 제 기준으로 볼 때 양심적인 의원분들이 굉장히 진압당한 상태예요. 진압당했다. 심지어는 뭐 축출을 당한다는 얘기까지도 있어요. 정청래 최고위원은 뭐 고름은 외상, 살이 안 된다. 뭐 이런 표현도 뭐 했어요. 이래가지고는 굉장히 그 상황이 이제 그 전하고는 달라졌죠. 그러니까 친명 체제가 완전히 공고화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체포동의안이 넘어와봐야 사실은 제가 볼 때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리고 본회의가 지금 10월달에 이제 국정감사 있죠. 11월달에 예산 넘어가고 나면 12월에나 가야 뭐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 동안까지 계속 보강 수사를 하면서 이 국면을 이끌어가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리고 검찰도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계속 뭐 먼지털이 하는 식으로 하는 거냐 수사를 그리고 죄가 나올 때까지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정치 공세를 계속 해오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상황에서는 대충 애초에 사실은 그 분리해서 수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분리해서 체포동의안 처리했어야 되는데 백현동 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건을 묶어서 지금 처리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을 분리해서 기소를 할 건가 말 건가의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불구속 기소를 하면서 재판부에 사법부에 이 상황을 넘기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상황이 과거와는 매우 많이 달라진 게 제일 큰 변수라고 보여집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흥미롭게 제가 들은 부분은 민주당이 이번에 가결시켰잖아요. 상당수 많은 의원들이 가결표를 던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체포영장이 다시 국회로 넘어온다면 이번에는 이른바 친명 지도부의 이 색출 내지는 이 징계론에 입장을 바꿀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결될 것이다 이번엔. 저희 당 의원 수가 한 110명 정도 돼요. 그리고 무소속과 그 이 체포동의안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자고 하는 정의당이나 그래서 많아야 120선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민주당 내에서 최소 30표 이상의 표가 나와야 되는데 저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박정화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친일파다, 나라 팔아먹었다, 고름 짜내야 된다, 축출해야 된다, 정치 생명 끊어야 된다, 외상값 받겠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먹혔다. 그럼요. 라고 분석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민주당이 지금 사실은 그 안에서의 모습이 민주적이지 않잖아요. 뭐 겉으로는 굉장히 뭐 민생 얘기하고 있지만은 안에서는 뭐 고름이고 외상값이고 축출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저런 서슬퍼런 상황에서 내년 봄에 당장 공천을 받아서 선거에 출마를 해야 되는 의원분들이 과연 저 위세를 견뎌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개딸들의 문자 이원우 의원 같은 경우는 그 공개까지 했잖아요. 네. 추석 연휴에 보면은 그 문자 폭탄이라는 게 그냥 폭탄 수준이 아니라 저거는 완전 저주의 수준의 문자가 오잖아요. 그거를 저는 뭐 견뎌내고 또 양심적인 투표를 할 거다 그런 분위기가 아닐 거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로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봤듯이 영장이 단순히 기각됐어요. 위중교사 혐의, 위중교사 했다. 그다음에 그 백현동 관련해 갖고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무죄인 것처럼 마치 아무 혐의가 없었고 여태 정치 검찰이 자기를 몰아간 것처럼 했던 이 민주당의 이 선전선동
프로파간다가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먹혀가고 있는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저기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간에 그냥 뻔뻔하게 막 주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국회에 또다시 체포동의안이 넘어가서 부결이 될 경우는 저는 뭐 거의 뭐 이재명 대표는 거의 다음 뭐 완전히 대한민국 최고의 뭐 정치 지도자, 탄압받은 지도자의 모습을 만들어갈 거기 때문에 저는 크게 실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선에서 재판부로 넘겨버리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영장을 재청구한다 할지라도 이번엔 민주당에서 막힐 것이다.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라는 박정호 의원의 전망 들어봤습니다.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돌직구 나오셨어요. 네, 그 인사청문회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간사 맡아서요. 거기에도 집중하고 그러느라고 못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 박정화 의원님께서 민주당 걱정을 저렇게 깊게 하고 계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네. 제가 돌직구 안 나오는 사이에 예. 저렇게 민주당에 대한 애정, 고민, 분석 잠 못 이룰 정도로. 네, 다 하고 계셨네요. 근데 사실 국민들께서 보실 때도 이게 지금 국회에서의 절차는 사실 사법 절차 중에 하나이긴 한데 거의 정치 절차가 돼버렸잖아요. 한동훈 장관 나와가지고요. 난 국회 그런 아수라장 처음 봤네. 진짜 한동훈 장관이 무슨 아니 그냥 대충 짧게 잘 설명하면 될 일을 이거 그냥 그 국회 우리 의원들은 보통 뭐 7분 발언, 뭐 5분 발언 이렇게 시간 쫓기면서 허겁지겁 발언하는데 법무부 장관은 일장 연설하는 시간으로 착각하고 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법 절차를 왜 어떤 혐의로 이런 절차가 필요하니까 이재명 그러니까 이를테면 피의자 이재명을 그 판사가 어떻게 할지 영장이 그러니까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 아닌지 판단해 봅시다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무슨 시정 잡배처럼 막 설명을 해버리는 바람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사실 영장 실질 심사라고 하는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이렇게 밟는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 국회에서 승인 절차가 필요한 뿐이었는데 이렇게 그냥 정치 절차로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마치 그 윤석열 정부와 검찰에 의해서 그 죄를 쥐어짜는 듯한 이런 느낌까지 줘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사법 절차를 정치 절차로 만든 건 윤석열 정부의 검찰과 한동훈 장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다시 이 절차를 또 밟겠다고 그러면 국민들은 야 해도 너무한다 그만해라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민주당 내부의 이런 뭐 역학관계라든지 민주당 각각 의원들의 고민은 둘째치고 국민들이 승인하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속영장 구속 수사를 위한 영장 실질 심사 이 과정을 한번 겪었으면 됐지 이거를 또 뭐 분리를 하든 말든 아니 2년 동안 수사해서 했으면 뭘 더 보강해서 수사하겠다는 건지 납득하기 어려운 국민들도 많으실 거기 때문에 저는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예. 이 부분에서 검찰이 또다시 이제 무리를 한다. 한동훈 장관이 또다시 무리를 한다라고 하는 건 저는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과연 검찰은 어떤 선택할지 계속해서 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